월영봉추입니다. 자, 오늘 4월 22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조금 드려보고요. 어제 미국 시장의 급락을 만들었던,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에 현재 영향을 주고 있는 파월 의장의 발언,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우리 시장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 시장입니다. 와, 이 참 요즘 변동성 정말 대단합니다. 일단 변동성이 조금 줄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돌파 시도까지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끄집어 내리면서 이게 장중 변동폭이 지금 3% 이상 나왔거든요. 이 별로 좋은 신호들은 아닙니다. 시장에서 보여지는. 어제 우리 시장도 내용적으로 별로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단 어제 초반 이렇게 분위기가 괜찮았다가 이렇게 밀리면서 크게 급락 마감을 한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보다는 약간 뭐 적어졌습니다만 컨센보다는 조금 높은 상황이었고요. 근데 뭐 큰 변화, 이제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지수의 경우에는 이제 일종의 쇼크 정도의 수준이 좀 나왔고요. 컨센에 많이 못 미쳤고 전월에 비해서는 정말 큰 쇼크였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에 그렇게 썩 좋은 뭐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 하는 정도 수준, 그 정도였다고 보여지고, 3월 경기 선행지수 정도는 뭐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전월 대비해서는 역시 좀 둔화된 모습. 전반적으로 이 경제 지표들 나온 내용들을 보게 되면 중국의 이 봉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일단 지금 반영이 조금씩 되고 있는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연준 의원들 발언들 중에 파월 의장 발언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뭐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일단은 두 차례 정도 5월 6월 두 차례 정도 50bp 인상 빅스텝이 조금 맞을 것 같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 봉쇄의 영향으로 인해서 공급망 병목 현상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 3월 인플레이션 피크 가능성, 피크아웃 가능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다. 뭐 그런 정도 얘기가 있었고요. 슈퍼 울트라 매파 위원인 제임스 블라드 이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의 경우에는 75bp를 올린다 하더라도,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75bp는 정상적인 계획에는 없다, 비상적인 상태에서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75bp를 올린다고 해도 세상 안 무너져, 안 끝나, 안 망해, 이렇게 일단 얘기하면서 조금 강경한 발언이 좀 나왔고요. 금리 인상과 관련해 가지고는 시장에서 일정 부분 이상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후 뭐 일부 조금 더 반영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75bp를 올린다고 했을 때 반영은 있겠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야. 이미 연준의 지금 그 행보가 조금 늦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속하게, 늦은 만큼 더 신속하게 행동해야 돼, 이런 쪽으로 발언을 하면서 역시 또 공격적인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 22 리가르드 총재 같은 경우는 유로존의 경우에는 일단 3분기 정도의 QE를 끝내겠다, 자산 매입을 끝내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가 됐고, 금리 인상은 그 뒤에 좀 고민해 보는 게 맞은 것 같다. 미국의 상황과, 미국은 지금 계속 긴축을 강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유는 아직도 지금 양쪽 완화가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과 지금 유럽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신 인플레이션을 현재 주도하고 있는 쪽이 에너지 섹터 쪽인데, 이쪽 부분은 나중에는 좀 잡힐 수 있을 거라고 보고는 있고, 근원 인플레이션으로 보면 2.9%밖에 안 된다, 그렇게 크게 걱정할 정도의 상황 아니다, 이렇게 일단 아직 여유가 좀 있어 라고 얘기를 좀 한 모습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파월 의장이 5월 50bp 인상은 테이블 위에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 거의 기정사실화 시켰습니다. 뭐 시장 뭐 충분히 그 부분을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이제 두 번째 문제는 6월달 빅스텝 50bp도 배제하지 않고 있고, 7월 50bp 인상도 배제하지 않고 있어.
이제 이게 조금 컸던 부분이죠. 7월 50bp. 그러니까 5, 6, 7 빅스텝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3개월 동안 1.5포인트를 올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7월이 끝나면 한 1.75까지 지금 올라온다는 얘기가 됩니다.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5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7월 정도가 되면 미국과 금리가 같아지는 이런 정도의 상황이 될 수 있는 건데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일단 이 부분도 전에 말씀은 드렸어요. 제가 상반기에 바짝 올려놓고 하반기 때 조금 이 정책을 운영할 수 있는 룸을 좀 비워놓겠다라는 의미인 건데요.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이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간선거를 앞두고 금리를 계속 올리는 건 여론에 상당히 불리할 수 있죠. 현 집권당 쪽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하반기 때 정말 어지간하지 않으면 이 금리 인상을 강하게 진행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뭐 올릴 수는 있으되 25bp 정도 올릴 수는 있으되 이게 강하게 올리거나 또는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올리면서 시장에 부담을 주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부담스러워진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들을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일단 먼저 한 7월 정도까지 바짝 올려놓고 8월부터 시작을 해서는 조금 여유를 주면서 인상폭을 조금 낮추거나 아니면 한번 쉬거나 하는 이 상황을 만들면서 정치적인 스텝도 같이 병행을 하겠다라는 걸로 일단은 보여집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주식시장은 일단은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금융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5월 50bp는 거의 당연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 6월도 어느 정도는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빅스텝이. 근데 7월 빅스텝은 사실 지금 또 반영을 한번 더 해야 될 상황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먼저 오늘 약을 한번 쳐놨죠. 향후에 또 한 몇 차례 정도 3번 연속 50bp 또는 5월달 연준 그 FOMC 이후에 7월 가능성도 있어라는 쪽을 아마 열어놓고 한 번씩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과 소통을 하면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 부분을 반영을 하면서 소화를 해내기를 아마 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7월까지 만에 하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말씀드립니다. 만에 하나 7월까지 5, 6, 7, 3개월 연속 50bp씩 올렸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조금 쉴 가능성이 좀 생기는 거죠. 연준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물가가 높은 상태로 더 올라가거나 아니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거나 이런 상황이 된다면 조금 모르겠습니다만 약간이라도 피크아웃 조짐이 좀 보이기 시작을 한다든지 이런 그 사이에 7월 사이에 그런 흐름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강경하게 나가기는 좀 어려워집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길게 봤을 때 늦어도 한 7월달 FOMC 이후부터는 그동안 아마 조금 더 지금 이렇게 우리가 힘든 구간들 지금 이렇게 힘들게 가고 있는 이런 구간들이 더 이상 올라가지 뭐 밑으로 더 여기서 이렇게 많이 밀리거나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는 지금 원하는 게 오랫동안 눌림이 오랫동안 진행됐기 때문에 빨리 좀 지수가 좀 상승을 해줘야 숨을 좀 쉬지 않겠습니까? 종목들도 그렇고.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했었을 때는 조금 답답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상황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아마 응축됐던 기간들이 좀 더 길어졌기 때문에 예상보다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조금 더 반영해서 반등 강도가 조금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다. 일단 제가 보고 있는 시각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이제 또 어떤 부분들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냐면 3월달 물가 피크아웃 기대감들이 좀 있었잖아요. CPI 이후에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생각지도 않았던 중국에서의 봉쇄가 지금 계속 너무 길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진짜 이게 피크아웃이었는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 잘 모를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경기가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거다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그 기대감을 계획 속에 포함시켜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후행적으로 좀 움직였지만 물가
하락에 대한 부분은 일단 기대를 접을 거야. 그 얘기는 물가가 조금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당장 한두 번 또는 두세 번 정도는 금리를 계속 올릴 거야. 그 얘기가 될 수 있겠고요. 하나는.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경제 지표의 의존을 조금 덜 하게 됐다가 조금 공격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좀 했다가 그랬다가 물가가 꺾이기 시작하게 되면 경제 연착륙에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정도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좀 강하게 올렸는데 물가가 꺾이기 시작을 했어. 그리고도 조금 더 올렸어. 이렇게 되면 생각보다 빠르게 물가는 더 내려올 수 있고 시장은 조금 더 빨리 안정을 찾아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미국 경제 워낙 아직까지는 괜찮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충분히 버틸 여력이 돼 이런 정도의 얘기들이 좀 있었었고요. 어제 일단은 6월 특히 7월까지 50pp 가능성이 나오면서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가능성이 나오면서 일단은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고요. 10년물 급등을 했고 그에 따라서 지수 많이 좀 나스닥 중심으로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장중 한 10% 넘게까지 올라갔다가 결국 한 3%대 상승해서 마감을 한 정도의 모습이었고요. 그 외에 대체적인 섹터들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 저는 사실 여기 어제 제가 미국 조금 눌림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요 안에서 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까지 일단 내려왔어요. 여기까지 열어놓은 노트에 여기서 요 위에서 좀 놀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 자리까지 깼습니다. 뭐 일단 여기까지는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13,000포인트입니다. 요 자리까지는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예상보다는 조금 이 반등 속도가 늦어진다는 얘기죠. 이게 보시면 원래 같았으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던 이 각도가 이렇게 지금 내려온다는 얘기잖아요. 각도가 완만해진다는 얘기잖아요. 반등 각도가 여기서 저점을 잡는다 하더라도 만약 여기서 저점을 잡게 되면 더 완만해지겠죠.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하락에 대한 추가적으로 하락해서 이 더 밑으로 벽 뚫고 퓨처해서 이 지하실로 내려가는 거에 대한 걱정은 크게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크지 않은데 반등이 조금 빨리 좀 나왔으면 하는 그 우리 심리 지금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 이렇게 움직여 왔으니까 그 심리의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조금 지금 좀 답답한 상황이 조금 더 나올 수 있기는 하겠다. 이제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일단 개파락 출발을 했고요. 개파락 출발 이후에 추가적으로 지금 눌림이 지금 나온 상태에서 대략 뭐 이때가 언제쯤이었나요? 9시 한 50분 그때 무렵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반등이 지금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나오고 있는 반등이요. 반등 강도가 아직까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반등 강도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데 조금씩 이제 강화시켜 나가주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외국인들 오늘 지금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게 외국인들인데 현물 매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코스피는 코스닥은 지금 지수 이렇게 밀리면서 코스닥 매도가 조금 늘어났어요. 지금 이제는 조금 코스닥 매도는 좀 양이 많아졌고요. 오늘 지금 지수를 급락시키고 있는 주 요인은 이 선물입니다. 선물 매도가 장중에 근 1조 원 가까이 나왔다가 지금 살짝 좀 줄어든 정도 그것 때문에 지금 좀 반등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이고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장 초반에 이때까지만 해도 안 좋았습니다. 이때까지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요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개선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요 정도쯤 와서는 중립 이상으로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반등 강도는 지금 지수의 반등 강도는 지금 아직까지 좀 만족스러운 정도의 상황은 아닌데 시장 전체적인 수급이 지금 우호적으로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 찍었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물론 시장 수급이라는 게 시장 전체적인 수급이라는 게 실시간적으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변동성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반등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둘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 되고 있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움직이고 있는 섹터는 사료 섹터들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지금 발생 관련한 부분에서 지금 사료 섹터 같이 연결돼 있다 보니까 같이 지금 움직임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지금 뭐 육계 섹터들 조금 움직임이 좀 괜찮고 농업 섹터들 조금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는 지금 아침에 로봇 섹터들 잠깐 좀 움직였습니다만 지금 윗꼬리 달고 지금 대체적으로 다 내려와 있는 상태고 오늘 거의 대다수 섹터들 지금 다 밀리는 가운데 일단 가장 많이 지금 밀리고 있는 섹터는 인터넷 섹터 그리고 NFT 메타버스 이쪽 섹터들 지금 눌림이 좀 나오고 있고 리오프닝 섹터들 눌림이 좀 나오고 있고 2차 전지 관련 섹터는 폐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그 법안 어제 이 법안을 만들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좀 더 많이 올라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정부 쪽에서 이 사실 무근이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오늘 하락을 좀 주도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반도체 섹터 전체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현재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특징적으로 눈에 띄는 종목 없습니다. 매도 상위 쪽에서는 네이버 정도 눈에 띄고요.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LNF, AT세미콘, 클래시스, 시젠, 하림지주 정도 매수가 눈에 좀 띄는 모습이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펄어비스, 와 진짜 며칠째 지금 계속 나오고 있네요. 천보, 안랩, 웨이버스, BH, BH도 최근 많이 올라왔죠. 원익 IPS, 나노신소재, 심텍도 지금 제법 외국인들 매도가 며칠째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지금 매도가 조금 특징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태다. 자, 반등 조금 시원하게 좀 더 나와줬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반등 강도가 조금씩 강해지네요. 조금 다행스럽습니다. 자, 일단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 오늘 제가 저희 그 정기구독방이나 VIP방에는 이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개발학 출발 이후에 2700포인트에 대한 지지 테스트 진행될 거로 본다. 지지 테스트에 성공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무게를 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 상황 비슷하게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2700포인트까지 지금 아래꼬리 길게 달았습니다만 2700포인트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고요. 오늘 양봉 전환까지 나와주는 게 좋습니다. 양봉 전환 나오면서 윗꼬리도 좀 달아줘야 돼요. 약간은 도지도 괜찮습니다. 뭐 나쁘지 않겠고요. 일단 도지거나 양봉 정도 마감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놀 수 있는 어제 조금 욕심을 내면 여기 올라왔으면 좀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건 뭐 미국 시장 급락으로 인해서 좀 어려워졌습니다만 요 자리라도 일단 지킬 수 있는 그 정도의 흐름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 확실히 지금 미국보다는 우리나라 변동성 지금 많이 줄여가면서 에너지 지금 모아가고 있는 상태다. 요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전 시장 얘기 요 정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